아들 집에 다녀오셨죠? 서울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겠어요? 어제도 윗집 마산댁이 그렇게 묻자 증산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차마 개 돌보러 갔다는 말은 할 수 없어 그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내외가 휴가를 가거나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날이면 증산댁의 전화는 조석도 없이 울려댔다. 내원 참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 보낼 때는 벌벌 떨면서 개새끼는 럭셔리 오리고기에 한우 쇠고기까지 챙겨주는구나. 노년, 헌신의 끝에서 삶을 돌아보다. 노년의 삶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대가로 편안한 여생을 기대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 자식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이 노후에는 따뜻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달래고 배고플 때마다 먼저 먹이고 학교에 갈 때는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정성껏 싸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언젠가는 자식의 따뜻한 손길로 되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은 제 가정을 꾸리며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은 뜸해지고 방문은 드문드문 이어집니다. 부모는 점점 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그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세상. 부모의 안부보다 일상의 바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부모가 편히 머물 공간보다 그들의 직장과 가정이 더 소중하게 다뤄지는 세상.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속 주인공은 삶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섭니다. 끝없는 희생과 순응 속에서 묵묵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늦게라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사연은 노년에 찾아온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어머니의 결정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삶,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 사연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마당 한쪽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지난 여름을 떠올렸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향, 낯익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집.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일부이자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아들로부터 서울 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아들 집에 다녀오면 호강이라도 하다가 내려오는 줄 안다. 아들 집에 다녀오셨죠? 서울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겠어요? 어제도 윗집 마산댁이 그렇게 묻자 증산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차마 개 돌보러 갔다는 말은 할 수 없어 그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내외가 휴가를 가거나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날이면 증산댁의 전화는 조석도 없이 울려댔다. 엄마, 우리 여행 가야 해서요. 해피 좀 잘 봐주세요. 도시에서의 하루하루는 낯설고 서글펐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개 돌보는 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어머니,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장모 치와와예요. 이 아이 350만 원짜리라고요. 저보다 동섭 씨가 해피를 더 사랑해요.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내원 참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 보낼 때는 벌벌 떨면서 개새끼는 럭셔리 오리고기에 한우 쇠고기까지 챙겨주는구나.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벌써 8년째. 손주는커녕 개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볼 때마다, 공원에서 개들과 함께 뛰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증산댁은 문득문득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아이를 키웠던가?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개를 돌려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본다. 해피의 부드러운 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개는 걱정도 고민도 없다. 그저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사랑받으면 그뿐이다. 증산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인 세상일지도 모르겠구나.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해피 돌보는 교육부터 시작했다. 어머니, 해피는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 저녁에는 럭셔리 강아지용 닭고기를 먹어요. 이게 노화 방지에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녀는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삼켰다. 개가 사람보다 더 건강식을 챙겨 먹는구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게다가 해피의 산책 시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다. 저녁이면 공원에 나가야 했고 공원에 가면 온갖 개들이 뛰놀고 있었다. 개 주인들은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반려견을 자랑하기 바빴다. 우리 해피는요, 눈치가 엄청 빨라요. 기분 나쁜 사람은 절대 안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요미는요, 이번에 펫 호텔에 맡기고 여행 가려고요. 요미도 좀 쉬어야죠. 증산댁은 벤치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푸념을 늘어놓았다. 저 여자들은 부모보다 개한테 더 잘하는 이유가 뭐요? 나는 무슨 팔자가 개만도 못한겨. 증산댁도 답답한 마음에 말을 받았다. 요즘 개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셔요. 비싸면 부모보다 더 귀한겨? 제 부모는 자장면 한 그릇 사주고 여인숙에서 잠재우면서 개새끼는 유기농 오리고기 먹이고 호텔에서 재우는 세상이지라. 그 노인은 자신도 아들의 유혹에 넘어가 논밭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하루하루가 개 돌보는 삶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아들네 집 들어와 살아보니 내 일상이 개 목욕시키고 산책하는 거라니께. 내가 속이 불편하다고 하면 과식했다고 핀잔을 주면서 개가 아프면 오밤중에 병원에 뛰어가더라니까. 그 말에 증산댁은 문득 지난 여름이 떠올랐다. 그날 밤 해피가 기운이 없어 보이자 며느리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들을 깨웠다. 그리고 허둥지둥 해피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영양실조의 운동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이 속이 좀 불편하네 라고 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과식해서 그래요. 그냥 동네 병원에 가보세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걔한테는 오밤중에도 병원을 찾아 뛰어나가면서 어미가 아프다고 하면 과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아들. 그날 아침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향해 증산댁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을 삼키지 못하고 소리쳤다. 뭘? 과식을 해? 먹은 거라고는 찬밥에 김치뿐인데. 아들은 못 들은 척 차를 몰고 떠났고 그녀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집안에서는 해피가 혼자서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침대도 장난감도 사료도 온통 최고급이었다. 아이구야, 내가 노년에 이 꼴을 보려고 자식을 키운겨. 내가 이 모양을 보려고 없는 살림의 오기야. 금이야, 자식을 키운겨. 문득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뒤바뀐 세상, 뒤바뀐 자리. 그날 저녁 증산댁은 공원으로 나갔다. 해피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공원 곳곳에서 개들은 자유롭게 뛰놀고 주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개 자랑을 늘어놓았다.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가 개 뒷바라지하며 사는구나. 나는 내 팔자가 이럴 줄 몰랐어. 증산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여유. 요즘 부모는 식구 중에서도 순번이 맨 꼴찌라니까요.
경산에서 올라왔다는 그 노인은 논밭을 정리해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올라왔지만 결국 자신은 개 돌보미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서울로 오면 편히 살 줄 알았어. 근데 웬걸? 아들 부부가 출근하면 나는 개랑 하루를 보내.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키고 밥 먹이고 목욕도 시켜야 해. 내가 개 키우려고 농사 지어 자식 키운 줄은 몰랐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내가 논밭 팔아 아들 집 사주고 올라온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야.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증산댁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뿌리를 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도 몇 번이나 아들의 권유를 받았다. 엄마, 이제 그만 시골 생활 접고 올라오세요. 서울에서 같이 살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매번 망설였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까? 이곳에서는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그녀의 안부를 묻는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마을 회관에서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세월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곳에서는 이름 대신 해피 할머니가 될 것이었다. 해피의 산책을 책임지고 해피의 밥을 챙기고 해피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존재.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 돌보는 늙은이가 되는 거겠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노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부디 당신은 고향을 떠나지 마세요. 증산댁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증산댁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 하와이야. 엄마 해피 산책하고 목욕시켰어? 밥은 잘 먹고 오늘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 먹였지. 한참을 쏟아내던 아들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증산댁은 전화기를 든 채로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해피 컨디션 괜찮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하게 식어갔다. 그래, 이제는 개가 주인이 된 세상이야.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며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당 한편에서 해피가 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증산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구먼. 그녀는 천천히 앉아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랜 동안 꺼내지 않았던 고향집 열쇠가 있었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은 외롭고 고단했다. 하지만 고향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묻는 이웃들, 시장 골목에서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 그리고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삶. 해피가 아니라 개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며칠 후 증산댁은 조용히 짐을 꾸렸다. 엄마, 어디 가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묻자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내 집으로 가야지.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좀 더 계시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난 이제 개 돌보는 사람으로 살기 싫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홀가분했다. 비록 자식이 등을 돌려도, 세상이 변해도, 그래도 그녀에겐 돌아갈 곳이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다시 그녀의 삶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노년의 지혜 그리고 늙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삶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노년이 되고 보니 기대했던 보답은커녕 외로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을 챙기고
학교를 보내고 나아갈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보호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며 부모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어쩌면 이제는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듯 부모 또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의 삶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의 기대에 맞추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노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기대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이 아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노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노년이 되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자신의 삶에 바빠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에 빠져 허덕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라.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관심 있는 것에 도전하며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지켜라.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한 몸이 곧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라.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정이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섯째,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용기.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자식을 위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남은 인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 인생의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사람은 늙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배울 수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단순히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은 삶,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우세요. 자식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보내는 한마디. 이제 당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웃을 차례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행복하세요.